올 초부터 트위터 포스트할 채널에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초기에 쓴 글들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많은 영어 면접을 거치면서 영어 인터뷰에서는 나오는 질문만 주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런 노하우들을 모아서 시리즈를 완결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면접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외국계 기업의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세일즈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또 바탕으로 계속 이야기할 주제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독자분들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아는데, 영어 면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렵게 잡힌 인터뷰를 취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해외 취업에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이력서조차 레주메조차 내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포스트할까 브런치 등 제 글쓰기 채널에 전체 공개로 올렸던 순수 토종의 영어 면접 노하우 코칭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올렸었어요. 그런데 AI 보이스와 영상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좀 진정성적인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 이렇게 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구직을 할 때 주로 국내외의 외국계 기업 채용 공고를 보는 편인데요. 10년 넘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이직이나 업종을 바꾸는 그런 전직을 3번 정도 경험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100번 정도 되는 면접을 거치실 수 있거든요. 100번이 넘는다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많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 리크루터와의 전화 대화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3차까지 이어지는 어떤 채용 면접을 10번만 거쳐도 이미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스크리닝 면접이든 뭐든 다 합치면 100번 정도 되는 면접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긴장을 심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면접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독자분들께 강조하는 부분이 영어 면접이라고 해서 부담감에 캔슬을 하지 말고 결과 상관없이 일단 면접에 꼭 참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디오 녹음 통해서도 여러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해외 취업하게 되는 경로들이 다양해요.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는 경로, 다니던 회사가 지사를 내서 이주하게 되는 경로, 또 회사 내부적으로 기회가 생겨서 이주하게 되는 경로, 싱가포르 현지로 가서 직접 구직을 하는 경로, 그리고 한국에서 화상 면접을 통해 정식 취업 비자를 회사로부터 받고 취업하게 되는 경로 등에 대해 현재까지 오디오로 소개를 드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화상 면접 통해 취업 비자를 받고 이주하는 경로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회의 폭이 넓고 시간과 돈이라는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자님들도 이 사실을 잘 아시는데, 막상 레주메를 넣고 리크루터한테 1차 대화를 나눠보자, 이걸 1차 폰 스크리닝 인터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거기서 딱 얼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럴 때 내일 당장이라도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좋은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2주 뒤에 대화를 이제 나누자고 하거나, 혹은 한마디도 제대로 못할 걸 걱정을 해서 아예 답장을 안 하거나 캔슬을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이제 독자님들께 받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영어 면접을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일주일 뒤에 통화하자고 하고 리크루터로부터 어떤 답장도 받지 못한 적이 있어요. 저 아니어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있겠어요.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꼭 해외 취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 면접이라 할지라도 간단하게나마 영어 면접을 볼 수 있고, 또 한국에 오피스가 있던 어디에 있던 1차 면접은 외국에 있는 리크루터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좋든 싫든 영어 면접을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디오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영어 면접 잡히면 절대 캔슬하지 말 것. 무조건 빠른 날짜 지정하여 전화로 면접을 봐볼 것. 이걸 외국인 튜터랑 가볍게 대화하는 1대1 전화 영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부담이 된다면요. 부담이 된다는 거, 내가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거릴까봐 미리 걱정이 너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1대1 전화 영어 레슨 받을 때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리크루터들은 정말 많은 후보들과 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설픈 영어라고 하죠.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지인들, 또 독자분들 영어 면접 경험이긴 하지만 1차 폰 스크리닝에서 만나는 리크루터들이 되게 냉담하다거나 차갑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태도로 후보를 댔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내가 떠듬떠듬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리크루터 입장에서 곤란해하지 않을까? 이런 지레 걱정 때문에 면접을 캔슬한다면
이게 어렵게 서류가 통과돼서 온 기회를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싱가포르 현지에 있는 기업들에 지원을 하고 레주메가 통과가 돼서 1차 폰 스크리닝 면접을 리크루터가 이제 보게 된다? 그때 리크루터가 싱가포르 로컬 사람일 확률이 크죠. 그런데 싱가포르 현지 사람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외국인들을 보고 자라고 그러다 보니 온갖 그 외국인들의 브로큰 잉글리시에 이미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 영어에 대해서도 익숙하다고 좀 어설픈 영어에 대해서도 익숙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다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뢰 걱정 때문에 캔슬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억 스킬셋이나 명확한 스킬셋이 있는 분들이라면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특정한 스킬셋 때문에 채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인터뷰 자체를 취소했다는 독자님 메시지를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완벽하지 않은 거 받아들이기. 채용 공고를 많이 보는 편인데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그 포지션에서 원하면 이미 채용 공고에 어드밴스드 수준이나 네이티브 수준을 원한다라고 명시를 해두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업무상 가능 수준 이 정도라면 아니면 뭐 간단하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가능 수준 정도라고 자격 조건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너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그 셀프 압박에 시달리지 말고 레주메를 일단 넣고 혹여라도 통과가 되면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 면접을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모든 면에서 내가 자격 조건을 다 맞춰야 하고 특히 영어 면에서 어느 정도 완벽해야 통과가 되는 거 아닌가?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업계마다 직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문과 베이스의 구직자분들이 해외 취업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게 되실 때 세일즈와 서비스 직종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러므로 내가 맡게 될 어카운트가 결국에는 코리안 마켓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 엔트리하게 된다고 볼 때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어드밴스드 수준의 영어 실력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엔트리하고 난 후에 내가 핸들링해야 할 고객이나 마켓이 영어권이면 그때 어드밴스드 수준을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높은 확률로 코리안 마켓 담당일 확률이 크니까 지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영어 구사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어 면접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면접을 두루두루 경험한 문과 베이스의 지인들과 독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제가 오디오도 녹음을 하고 지면으로도 글을 쓰면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영어 면접 때 막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어 능통 수준의 구사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수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영어 면접이 잡힐 때마다 기회를 자꾸 무르기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하고 심플하고 일관되면 충분히 영어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점은 모두가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다국적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 simplified English라고 해서 단순화된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도 좋다라는 부분이거든요. 1차 전화 면접에서 만나게 되는 리크루터도 영어 원어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인도 출신, 뭐 중국인일 수도 있고 일본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수단으로서 쓰는 넌 네이티브 리크루터랑 대화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쟤도 원어민이 아니고 나도 원어민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일단 말이 통해야 하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 저는 싱가포르에서 4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다국적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서비스 펑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영어로 동료들이랑 대화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업무에 있어서는 그랬거든요. 이 이유가 다국적 동료들과 협업하는 환경이고 영어가 본인의 모국어가 아닌 동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걸 잉글리시 네이티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쓰는 영어는 simplified English라고 해서 간소화된 영어거든요. 제가 이 simplified English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이보다 더 이상을 잘 표현하는 표현이 없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영어 스피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해외 취업 그리고 또 외국계 기업을 취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인 인터뷰 기회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하면 이 다국적이라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요. 가깝게 지내서 일본인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 이미 로컬처럼 사는 친구다 보니까 영어를 참 잘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친구한테 과장하다라는 뜻이 exaggerating이라는 어휘를 써서 스몰톡을 하는데 이 친구가 exaggerating? What did you mean?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이 친구조차도 영어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모르는 영어 어휘나 표현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막힘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exaggerating이라는 어휘 대신에 토크빅
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토크빅, 이게 어떤 뜻인지는 몰라도 듣는 순간 뉘앙스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간소화된 영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면접 때 반드시 아카데믹한 표현이라던가 좀 있어 보이는 프로페셔널한 표현 등만을 써서 이 시간에 임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이 통하면 되고, 내가 쌓은 경험은 아주 쉬운 영어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말이 통하는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카메라에 너머에 리크루터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 15분이더라도 영어 면접 기회가 오면 계속 봐보셨으면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저도 부담을 잘 느끼는 스타일이라 면접 보기 전에 막 떨려서 자꾸 한숨 쉬고 다른 일도 집중 안 되고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영어 면접을 통해서 영어 실력이 더 향상됐다라고 느낀 포인트가 적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어 면접은 당락과 관계없이 1대1 무료 전화 영어나 다름없거든요. 이거 좋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근무할 때는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 쓰는 게 눈치 보이고 되게 수줍었어요. 근데 의외로 딴 사람 눈치 안 보고 큰 소리로 영어를 스픽업하게 된 즈음은 오히려 귀국하고 나서 외국계 기업 면접을 연달아 보면서 좀 더 자신감이 붙고 말이 유연해지더라고요. 뭐 적어도 버터 발음 유학파들 사이에서 제 영어 스피킹 실력이 너무 초라하게 들리면 어쩌지? 라는 그런 좀 움츠러들면서 해방이 서서히 됐어요. 뭐 초라하게 들리면 어쩌지? 치명적인 문법 실수를 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 어쩌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실수 걱정 안 하고 큰 소리로 스픽업이 가능해졌을 때 좀 영어가 크게 불편하지 않구나를 느꼈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는, 이 모먼트가 영어 면접을 연달아서 본 그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왔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직 준비를 하면서 왔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화상으로 접속한 인터뷰어가 제 영어 실력을 초중부터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레벨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는 듯이 그분이 카메라 앞에서 손톱 정리하던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공에 발차기 할 만한 순간들이에요. 근데 이런 발차기 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저만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어 인터뷰에서는 결국 나오는 질문이 나오고, 또 인터뷰어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후보자에게 듣고자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기 시작했고, 그걸 단순한, 그러니까 간소화된 영어로 제공을 해주면 되는구나, 저 리크루터를 빨리 퇴근시켜줘야 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휘, 그 면접에서 쓸만한 어휘를 몰라서 좀 내 답변이 엿가락처럼 늘어지게 된다는 걸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거 듣고 있는 인터뷰어나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루하고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회가 될 때마다 뭐 15분 전화 스크리닝이든 뭐 50분 전화 통화든 화상 면접이든 캔슬하지 않고 기회가 온 대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순수 토종으로서 영어가 능통하지 않은 후보가 어떻게 영어 면접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어휘를 미리 챙겨놔야 하고 익혀놔야 하는지, 그런 저만의 소소한 노하우가 필연적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브런치, 네이버, 포스타이, 뭐 알라딘 채널에 제가 영어 면접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또 넓은 범주에서 보면 늘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제 답변 노하우랑, 또 1대1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원어민 이제 선생님들에게 하나하나 첨삭받았던 내용들을 모아서 시리즈를 올렸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트위터에 올린 멘션은 무려 148만 분께서 봐주시고 거의 8천 명이 넘는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해당 멘션 주소는 제가 아래 URL에 남겨둘게요. 가이던스 부분은 다 전체 공개로 둬서 편하게 와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오디오로 영어 면접에서 늘 받았던 질문, 그리고 늘 나오는 질문들 하나하나씩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